반갑습니다. 김지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연말에 오늘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오신 거 아니에요? 사실 파마넥스 강의는 강사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저는 그냥 쉽게 편하게 제가 아는 부분만 풀 수 있는 강사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걸 못 풀어요. 그리고 제가 보이는 황준표 사장님 보여서 조금 부담은 되는데 똑똑하신 사장님들이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편한 이야기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파마넥스 강의 제목을 알려달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파마넥스인데 그래서 그냥 저의 진심을 말하기 위해서 파마넥스는 진심입니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희가 진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거짓 없는 참된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말로는 진심이다 하지만 많은 진심을 담아서 말할 수 있는 사이가 얼마나 많을까. 사람들을 대할 때 저희가 루스키는 진심으로 하지만 진심을 처음부터 알아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진심이 어떤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진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들이 차려주신 저희 밥상 다 따뜻한 밥상 받아보셨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 밥상이 따뜻할 때 못 먹어서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부모님들의 정성이 들어간 이 밥상을 저희는 먹고 루스키를 만나기 전에 파마넥스를 만나기 전에는 건강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밥상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파마넥스의 밥상으로 바뀝니다. 근데 루스키의 밥상이 부모님의 밥상에서 정성은 담겨 있지만 이제는 영양소가 부족한 밥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모양은 정말 괜찮고 누구에게나 이렇게 권해줄 만한 밥상이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영양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저는 대학병원에 17년 근무했고요. 병원에 있을 때 많은 환자들을 받고 못 먹어서 병에 걸린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잘 사는 분이 병원에 안 온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돈이 있고 능력 있는 분들도 결국은 어떤 계기로 질병을 진단받아요. 알고 보니까 먹는 게 다가 아닌 걸 저희가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건강관리에 대해서 일단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파마넥스 밥상은 어떤 걸까요? 부모님의 밥상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파마넥스 밥상입니다. 이 부모님의 밥상 없이 파마넥스 밥상만으로 내 건강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먹는 식단이 우선입니다, 사장님들. 저는 파마넥스 그냥 강의를 하지만 전문 강사는 아니에요. 저는 간호사였고 지금은 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파마넥스에 관심이 많은 그냥 사업자입니다. 근데 보니까 파마넥스 밥상은 저희가 생각하는 부모님의 밥상에 더불어서 먹어야 될 밥상입니다. 영양소가 부족한 현대인들 그리고 지금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 오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먹어야 될 밥상이라서 제가 파마넥스 밥상을 해봤고 이제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할게요. 건강하신가요? 네. 건강에 대해서 본인의 몸을 건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될까요? 저는 항상 건강을 걱정하는 약간 건강 염려증 간호사들은 보통 건강을 걱정해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환자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익숙하지 않았던 거는 정상인들의 눈을 바라보고 사업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환자들의 눈이 더 편했습니다. 차라리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안정적이진 않지만 그분들은 나쁘게 바라보진 않아요. 예민해가 있을 뿐이지. 왜냐면 본인이 아파서 예민한 거예요. 우리 나쁘게 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건강한 상태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님을 알아야 파마넥스가 귀에 들어갑니다. 건강한 상태는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안정을 추구해야 돼요. 편안해야 된다. 안락해야 됩니다. 제가 암이라든지 큰 질병을 진단을 안 받았지만 나는 매일매일 배가 아파. 근데 병원에 가니까 진단이 안 나왔어. 건강한가요? 안 건강하잖아요. 제가 이 강의 듣다가 잠깐 배가 아프면 강의에 집중이 되나요? 집중 안 돼요. 그게 건강하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는 없지만 건강하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의 개념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위 사람들한테 건강에 대해서 컨설팅을 할 때는 진짜 개인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걸 일단 인지하고 파마넥스를 조금씩 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강의 때마다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대학병원 갔습니다. 제가 뭐 나이팅게일에 선서를 하고 사명감에 불타서 간호사가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취업률이 높고 그리고 미래가 조금 안정적으로 월급을 나올 거라 생각으로 시골에서 자랐고요. 육남매에서 막내로 자랐고 그리고 제가 벌어서 제가 대학을 갔어야 했고 그리고 그 시골에서는 뛰어놀면서 그냥 자연에서 부딪혔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걸 좋아했어요. 푸르른 걸 좋아했고 그냥 이렇게 억제된 걸 싫어했어요. 근데 제가 대학병원에 갔는데 제가 이 대학병원 간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이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셨어요. 내 수술을 반복으로 2번 하셨고 중환자실에 계셨고 병동에 계실 때 저는 고3이었어요. 요고 3학년이었고 집에는 저 혼자 학교를 다녔어요. 도시락을 싸고 어머니는 병원에 아버지 간병을 하고 계셨고 제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의사와 간호사를 봤어요. 봤을 때 저희 언니가 그 병원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보는 아버지는 수술을 많이 했는데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병원 의사 간호사의 그 유니폼이 너무 멋졌어요. 그러니까 뭐 있어 보이고 전문가적으로 보이고 뭔가 착착착 진행되어 가는 것 같아서 그냥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간호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6남매 중에 제 빼고는 5명에서 N분의 1의 병원비를 내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병원의 본과하고 병원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보면 히포크라테스 동상이 있는데 거기 항상 음식으로 고치지 못한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고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근무할 동안 그거 한 번도 읽지도 않았어요. 동상도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동상만 봤어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내가 관심이 없는 부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여기가 뭐가 써가 있네. 저는 간호사고 이건 어차피 의대 앞이니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서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차만 보이는 거 아시죠? 제가 뭔가를 아반떼를 뽑았으면 아반떼만 보이는 거 아시죠? 제가 뭔가를 했을 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관심이 없던 게. 그래서 제가 유승기 사업을 전달 받았을 때는 저희 신랑이 신랑의 회사 동료 여직원으로서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관심이 있었는데 저희 신랑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대기업에 다녔고 그리고 본인의 연봉도 괜찮았고 저는 대학병원 다녔기 때문에 그 여직원이 말하는 게 회사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들을 때 건강과 관련된 사업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간호사가 너무 힘들었고 3교대였고 애기 3명을 가졌고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었고 병원을 다녔고 그리고 제가 병원에 불투명하니까 투잡으로 제가 음식점을 했거든요. 저는 여기 말소리 넣지 않고 제가 그냥 이야기로 풀 거예요. 근데 제가 병원 다니면서 애기 3명 키우면서 시부모님 모시면서 오리고기집을 했어요. 왜냐면 병원에서 나오려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제가 저희 부모님하고 제가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모들을 거느리고 이 수입이 만약에 올라오면 제가 병원을 그만둔다는 생각으로 뭔가를 대안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 뉴스킨을 들었어요. 근데 제기에는 그때도 들렸어요. 왜냐면 남들이 생각해서는 그때 이렇게 바쁠 건데 안 들릴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누구나한테 전달해야 된다는 게 이 사업의 비전입니다. 저는 그때 들렸고 저희 신랑은 안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만약에 내가 건강관리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내 건강관리하면서 만약 이게 돈이 된다면 이거는 양쪽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이득이 있으니까 알고는 가야 되겠다. 내가 적극적으로 안 하더라도. 그리고 보상에 관심도 가졌고 사업도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사업 설명을 듣지는 않았고 사업한다 소리를 안 했고 이영건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현실 점검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제가 현실 점검이 조금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게 너무 들렸단 말이에요. 저는 병원 근무하면서 간호사들이 3교대 하시는 거 아시죠? 제가 3교대 수면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쭉 할 건데 3교대를 하면 시간이 없지만 시간이 남을 때마다 밤에 뭘 하냐면 구인강 물어봐요. 제가 대학병원에 근무하는데 부산에서 간호사 중에 대학병원 근무하면 갈 데가 없잖아요. 더 이상은. 근데 또 내가 뭔가를 부족함을 채우려고 또 부인을 본단 말이에요. 여기보다 더 좋은 조건이나 여기보다 또 더 괜찮은 데 없을까? 더 대우받고 내가 더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계속 찾았거든요. 찾고 있는 와중에 제가 이제 뉴스킨을 만났고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랠리라는 곳을 처음 갔어요. 랠리를 갔는데 저는 투어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틀 동안 연결해서 쉬는 건 있고 저희가 간호사는 힘들어요. 대학병원에는. 그래서 야간을 하고 달아서 이틀 쉬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나오면 랠리를 가는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랠리 갈 때 첫날은 무조건 자는 날이에요. 비몽사몽 저녁에 이제 맥주 마실 때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튿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강의를 배웠고
그때 이제 조금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큰 그 그림을 못 보고 그냥 놀러 오는 격으로 약간 1년 반을 거의 2년 가까이를 투자했어요. 그리고 센터에는 거의 오질 않았어요. 근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랠리에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일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놓치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수입이 아직 안 나올 때는 그 크기가 작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다가 제가 어느 시점인가 파트너가 생기니까 후원 활동을 해야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데 후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3교대를 해야 되고 애기 3명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도 이렇게 같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후원 활동할 수 없으면 리크루팅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만뒀어요. 지금 그만둔 지 지금 횟수로 4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파마넥스 때문에 저희는 사업에 입문했고요. 제 건강관리에 정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그때 97년도에 제가 약병원 입사했는데 그때는 우리 병원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든지 누군가 오면 우리 병원에서 모든 일을 병원의 관리를 다 해줬거든요. 그때 우리 병원이 제일 신축이라서 제일 건축이 좋으니까 이 시설이 좋으니까 오는 거예요. 지금은 바뀌었는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근무할 때 많은 있는 분들을 봤습니다. 봤는데 극비리의 모든 질병을 숨깁니다. 그 신문에도 안 나오고요. 진짜 중풍이 오거나 뇌경색, 신경경색 오면 다 비밀리합니다. 저희도 헬프를 가면 비밀리에 가가지고 알고 보면 뭐 신문에 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잘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보안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건강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이제 본인이 무너지니까 모든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 손으로 본인의 용변을 못 닦아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다닐 때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 모든 걸 다 잃는다는 걸 20대부터 느꼈어요. 20대부터 건강관리 중요성을 알았는데 간호사들 중에서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작업도가 틀리고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크기도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고 아버지가 수술하는 걸 봤고 그리고 제가 또 제 생활력으로 제가 대학까지 등록금을 마련해서 대학을 다녔고 하다 보니까 그게 보였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마지막에 가족의 불화를 끝없이 봅니다. 병원비라든지 대학병원 병원비 엄청 비싸거든요. 중환자실에 있으면 나중에는 모든 보호자분들이 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이렇게 아들한테 연락하려 며느리 연락하려 큰아들 작은아들 온 가족에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면 돈이 없다는 말은 정말 가정의 불안은 무조건 예정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건강관리는 기본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파마넥스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파마넥스가 엄청 강하게 들렸고 또 이 파마넥스를 접했을 때 자연에서 제공됐대요. 저는 시골 출신이고요. 자연스러운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약을 싫어합니다. 아무리 생기통이 있어도 약을 잘 안 먹었어요. 간호사들은 약의 노출이 심하거든요. nerv에 있는 게 약이에요. 그래서 엄청 자주 먹는 애는 달고 삽니다. 생기통이 있으니까 바로 먹고 뛰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런 애들이 피부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병원 가는 사람이 병원 가는 거 아시죠? 약 먹는 사람이 먹어요. 이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중독될까봐 약을 거의 안 먹었어요. 그래서 자연에서 제공되고 과학으로 입증 안 돼. 사실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이 왜 불안하냐면 입증이 안 되잖아요. 난장에서도 팔 수도 있고 어디서든 팔 수 있는데 우리가 본 게 없으니까 입증이 안 됐으니까 그 입증만 되면 그거는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하고 틀린 점이 뭐냐면 지속 가능하다는 거죠. 재구매가 가능하고 내가 평생 먹을 수 있는 거면 내 주위의 사람들은 평생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모토 아래 저희가 식세스 공정을 거쳐서 수천 년 역사를 지닌 중국의 전통 생약과 그리고 현대 서구 의학을 접목시켜서 결국은 건강을 개선시키고자 의도로만 설립된 게 파마넥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파마넥스 덕분에 저는 뉴스킨을 비즈니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상을 듣는 날 여러 가지가 생각났지만 같이 보상을 들었고 같이 대문을 받았던 이용호 사장님은 경직이 되었어요. 아, 우리 집에도 누군가가 팔러 왔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가 봐요. 근데 제가 크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 지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말했죠. 제 지인이 만약에 왔으면 부딪혔을 거예요. 근데 영호 사장님의 지인인데 제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말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매끄럽게 사업을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 후배가 왔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게 아니야. 계속 만나고 하면 그때부터 약간의
반대가 있지 않았나 조금은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영호 사장님 지인으로 영호 사장님의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저한테 온 것 같고요. 제가 현대인의 영향을 왜 넣었냐면 본사 자료입니다, 사장님들. 요즘에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잘 먹어요. 너무 잘 먹어요. 요즘의 질병은 너무 잘 먹어서 오는 병인 거 아시죠? 근데 보이는 것만 잘 먹어요. 보이지 않는 면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몸에 면역이라든지 질병이라는 게 오는 것 같아요. 영양소가 부족한 거는 원료를 가공하고요. 조리 방법이 완전 문제가 있고요. 영양소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때문에 감소되었어요. 기존의 그 영양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양소가 부족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칼로리는 높아요. 영양소는 부족한데. 그리고 술을 음주가 심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리고 지금 최악의 자영업인지 사회 지금 돌아가는 게 스트레스 받을 만한 환경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영양소 부족하고 스트레스는 많고 흡연은 많아지고 그렇게 담배값을 올려도 수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 결국은 바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술 먹을 시간은 있는데 운동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운동이 부족하고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또 밸런스가 깨지는 거고, 영양소가 부족한데 생활 습관도 밸런스가 깨지고, 그리고 그런데도 너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냥 돌아가시게 놔두지는 않아요. 병원에서도 정말 저희가 생각했어도 정말 가능성이 없고 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거 치료를 해도 안 될 분들인데 너무 많은 치료비가 나오고 너무 많은 치료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게 안 될 건데 근데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의료인들은.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결국은 할 거 싹 다 하고 정환자실에 가서 이틀 뒤에 스파이스를 합니다. 정말 할 거 싹 다 하고 뭐냐면 그건 비용 다 측정 들어가거든요. 보험 되고 안 되고도 이것도 급여도 비급여로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만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또 내 부모 아니라고 쉽게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병원에는 지금 약간 이런 노령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토론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3차 병원에서 2차, 1차로 트랜스퍼 일단 보내거든요. 다른 병원을 보내는데 욕심은 그런가 봐요. 좀 큰 병원에서 치료를 더 오래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가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치료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트랜스퍼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보내는 것도 엄청나게 설득을 해야 돼요.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불안하거든요. 뭔가 여기서 손을 놓으면 부모님의 건강을 손 놓는다는 느낌이 들었나 봐요. 저도 그때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금 많아졌고 100세 시대, 120세 시대라고 하니까 기대 수명과 그리고 건강 수명의 개입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우리가 헬스 스팬이잖아요. 건강 수명을 늘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입사할 때 특별 뭐 이렇게 동의서를 받는 거 있잖아요. 뭔가 이분이 다른 분에 비해서 뭔가 지병이 있고 위험한 게 있으면 동의서 말고 특별한 걸 또 받아요. 그 병원의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일어날 위험들에 대해서 그 동의서를 받는데, 예전에는 노화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전에는 70세, 80대만 돼도 특별 동의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90세가 많은 거예요. 90세가. 너무 연령층이 늘어나가지고 이제는 70세는 아줌마예요. 제가 90몇 년도에 들어갈 때는 그때도 노인이었는데 지금은 90세가 노인이에요. 81, 2세도 별 걱정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로 수명이 길어졌단 말이에요. 생각의 차이가 많이 나고 건강에 대해서 빨리 죽고 싶다는 어른들의 말 전부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다 관심도 많고요. 빨리 죽고 싶다는데 매일 병원 갑니다. 물론 통증이 있으니까 매일 병원 가는 것도 있지만 또 죽음 앞에서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사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금 증가되고 있고요. 지금 고령화 빨라지고 소득이 증가하고 그래서 사회적 관심이 막 되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15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는 42%가 증가한다거든요. 그럼 이 시장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저희가 지금 홍삼 나온다고 지금 저는 파마넥스를 좋아하니까 약간 기대되거든요. 왜냐면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40~50%가 홍삼 시장이잖아요. 30%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각각 5일 동안 매일 6시간과 8시간
아무래도 건강해지는 시간 암스트롱. 오늘은 잠과 암의 관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국 암협회에서 65세 미만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암과 수면 시간을 8년간 분석했는데요. 매일 밤 6시간을 자면 7시간 자는 사람보다 전립선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29%, 매일 밤 3시간에서 5시간 자면 사망 위험이 55%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잠과 암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잠이 암 발견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건 바로 우리 몸속 호르몬과 관계가 있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의 뇌에선 멜라토닌이 분비되는데요. 수면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가진 멜라토닌 때문에 잠을 푹 자게 됩니다. 깊은 잠에 빠지면 몸과 근육이 이완되고 혈압과 체온이 떨어지고요. 또 근육과 장기에 늘어난 혈액량은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해 체력을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밤에 빛이 들어오면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 면역세포들의 활성에 영향을 주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 몸은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멜라토닌이 유방암의 원인인 에스트로겐 그 분비를 오히려 촉진시켜요. 그 다음에 또 그 멜라토닌이 그 항암자분들, 그 다음에 면역자분들 그게 다 깨져서 오히려 암에 잘 걸릴 수 있는 조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방세포에 그 에스트로겐이라서 더 많이 분비되고 그 다음에 작용도 더 많이 활발하게 해서 암세포로 변해서 유방암이 발생되는 거 아닌가, 그게 동물 실험 같은 데서. 영상 보니까 어떤가요? 잠 잘 주무시나요? 사업을 하려면 잠 안 된다고 하고 건강을 위해서는 또 잠을 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수면의 질과 수면은 건강과 직결됩니다. 저희가 먹고 자고 싸고 이 세 가지만 잘해도 건강하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정말 중요해요. 파마넥스의 기본은 기본 바이오 리듬을 깨는 행동을 하면 파마넥스 할아버지가 와도 제한적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파마넥스의 힘을 너무 많이 믿다 보니까 다른 걸 물리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파마넥스만 먹고 계시는 분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파마넥스 제품을 컨설팅할 때도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봐야 효과가 뛰어납니다. 똑같은 걸 먹었는데 효과가 다르다. 제품은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똑같은 수업을 배우는데 어떤 애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애는 공부를 못하는 거는 그 애가 가지고 있는 자세라든지 배경 지식이라든지 수업에 대한 태도 여러 가지가 영향을 주듯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파마넥스를 극대화시키고 좋게 하려고 하면 제가 기본으로 지켜야 될 생활 습관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저희가 맞춰줘야 됩니다. 수면의 질이 엄청 중요해요. 제가 영상 보면서 느낀 게 진짜 잠을 잘 자야 되겠고 어떤 잠을 자야 되는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10시부터 3시까지는 성장 호르몬이든 멜라토닌 호르몬이든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잠은 진짜 깊이 푹 잠깐 자더라도 깨지 않게 자는 게 제 수면의 질이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고 합니다. 좋은 수면의 영향은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잠만 잘 자도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감소됩니다. 그리고 우울증 환자들 잠 못 자는 거 아시죠? 네. 저희가 정신과 병동에 저희가 많이 가봤거든요. 실습도 가보고 헬프도 가보고 모든 병동에 정신과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모든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병원에 오래 있으면 정신과 환자가 됩니다. 정상으로 들어왔는데 병원에 오래 있다 보면 여러 가지가 같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병원에 약이 약을 부르고 병이 병을 불러요. 그래서 우울증 조절되고요. 체중도 감소됩니다. 밤에 왜 체중이 감소될까요? 좋은 수면을 하면 잠잘 때 신체는 해독 시스템이 작동됩니다. 사장님들 잠을 자야 해독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요즘에 비만이 왜 많을까요? 밤낮으로 불을 켜놓고 하잖아요. 리듬하고 상관없이 밤에 잘 때 저희는 간이라든지 모든 정화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잠을 자주 해야 되는데 정화하기 전에 음식이 들어오잖아요. 밤에 정화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던 독을 갖다가 정리하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정리할 시간도 없이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야식이 있잖아, 그죠? 밤새 넣어주니까
정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정리라는 거 좋은 수면 잠잘 때 우리가 뭐 먹지는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뭐 먹지 않는 조건이 수면이에요. 그리고 신체 능력도 향상되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잠을 잘 자시는 분들 중에 큰 병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의사의 약간 스토리를 읽었는데 암을 진단받았대요. 그분은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잠을 그렇게 많이 못 자고 신경을 많이 써서 암 진단받자마자 이 의사가 한 역할은 저녁 8시부터 자리에 누웠대요. 그래 9시쯤에 잔다고 1시간 2시간 뒤척거릴 수 있다고 잠자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8시 9시 미리 누워가지고 새벽 4시 5시까지 항상 10시간 정도 누워있었대요. 그분이 한 거는 다른 분하고 치료는 똑같았는데 수면의 질만 바꿨는데 암을 치료했다거든요. 그분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잠을 얼마나 내가 잘 수 있는 시간, 누운 시간이 아니에요. 푹 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잠자는 데까지 1-2시간 걸리면 그때부터 잠을 자는 거지. 그러니까 미리 잠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가치유 능력, 면역력도 올라가고 자가치유 능력도 올라가요. 상처가 났을 때도 잠을 푹 자고 물을 많이 먹고 적절하게 잘 먹으면 빨리 나아요. 파마니스만 먹는다고 낫지 않아요. 파마니스 먹으면 안 먹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잠을 잤을 때는 부가적으로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명도 늘어나요. 옛날 분들 이야기했잖아요. 밤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는 거. 어르신들 장수하는 분들이 항상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잖아요. 새벽에 잘 일어나고 그게 중요한 것 같고 학업적으로 애기들 보면 잠 안 자고 공부하는 애들 치고 좀 제한적이거든요. 저희 애들도 이랬는데 기억력이 올라가고 집중력도 올라가고 문제 해결 능력도 올라가고 학습 능력도 올라가고 업무 처리 능력 속도도 올라가고 창의성도 올라가고. 근데 이런 잠을 자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사실 여기서 잠을 못 자잖아요. 여기 새벽 2시까지 공부하면 한 3시까지 해야 되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의 창의성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모든 게 이렇게 파고들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오래 하면 그건 실패자잖아요. 한움으로 오래 팔면 결과가 없는 애들은 결과를 보기 때문에 걔들한테 믿음을 주지 않아요. 부모님부터 주위 환경 학교부터. 그래서 결국은 수면이 생명뿐만 아니라 개인 모든 잠재력을 키워 올릴 수 있는 게 수면의 질인 것 같아요. 양인 것 같고 제가 이 수면이 왜 와닿았냐면 간호사는 수면을 질이 완전 떨어지거든요. 제가 97년도에 입사할 때 간호사가 일반 사람과 수명에 7년 정도 차이 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7년. 빨리 죽는데요. 저는 그때는 그냥 그런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이렇게 뭐 이렇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잠을 못 자잖아 저희가 잠을. 그리고 낮에 자야 되고 밤에 일해야 되고 억지로 자야 되고 잠 안 오는데 억지로 누워있어요. 에너지를 억지로 누워있어야 돼요. 제가 왜 간호사 생활이 싫었냐면 일이 힘든 거는 어느 일을 해도 힘들어요. 근데 자기 싫은데 억지로 자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자야 하는 게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애들이 밖에서 엄마 놀자 하는데 저는 불을 끄고 문 들어오지 말게 하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잠은 안 오는데 억지로 자지 않으면 밤에 너무 힘드니까 그게 그 기간을 10년 한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일이 힘든 게 아니고 그런 억지로 내가 정해지 않는 일을 갖다가 억지로 해야 되는 게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게 제 생각에는 폭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간호사들이 많이 부족한 이유가 밤에 일하는 걸 즐겨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돈을 좀 많이 주겠죠. 야간 수당이라고 예전보다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안 하거든요. 이 더러운 일도 안 하려고 하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간호과를 나와서 부모님이 병원까지 데려다 주는 애들이 많아요. 그만둘까봐. 아버지 엄마 다 쉬는데 딸까지 그만둘까봐. 진짜 오냐오냐 키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다 그만둘까봐. 그 보면 옷 절대 안 빠고 가운데 엄마가 안 빨아놨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20년 차이 나니까. 저희는 그런 애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걔들은 그렇게 컸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간호사 수가 너무 줄어드니까 병원에서도 저희가 근무할 때 신규를 그만두지 않게 보호정책을 만들어요. 이제 그만둘까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 사람은 이래도 잘하고 저래도 하고 또 새끼들이 있으니까 못 그만둔 거니까 얘들은 오늘 마음 내일 마음 틀릴 거니까 얘들을 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진짜 저연차 때는 위에 연차를 스포트 한다고 바빴고요. 고연차 되니까 밑에 하고 그만둘까봐 스포트 한다고 바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대적 흐름이에요. 많이 안 낳고 간호사도 많이 없고 그리고 오래 안 가요. 몇 년 안 해요. 지금은 중간 연차가 없습니다. 신규랑 올드 연차가 없거든요. 중간 우리 인구 밀도하고 분포도하고 똑같아요. 병원도. 그래서 간호사가 많이 부족한데 면허 보유자는 많은데 안 한다는 거죠. 절반 이상 장롱 면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일이 힘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근무할 때는 저희가 근무할 때는 이 일이 천직인 줄 알았거든요. 물 속에 있는 물고기였어요. 나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저희는. 그래서 제가 배운 게 이거고 아깝다. 이걸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 생각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전문인 바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거 배운 거 말고는 다른 거 하나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아니고 병동생활을 17년 한 거예요, 저는. 사회에 돌아가는 거 몰라요. 경제도 잘 모르고요. 전혀 몰라요. 그런 거 모르는데 병원만 돌아가는 거예요. 병원 이야기만 하면 기가 쫄깃하죠. 근데 절대 답도 없고 별로 그렇게 도움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부정적인 이야기잖아요. 결론은 죽고 사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죽고 살고 뭐 의료 사고 아니면 뭐 누구 의사들 이야기 뒷담화. 결국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많이 없어요. 물론 건강 관리는 해야 되겠다는 도움은 좀 됐어요. 그 외에는 여러 가지가 저한테는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뉴스키드 오니까 제가 부정적인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 저는 엄청 부정적인 환경에 있었고 그리고 이게 팩트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팩트보다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 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 생각을 하니까 문화가 너무 차이가 났어요. 문화가 목표를 발표하는 거하고 전혀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게 내가 말하는 대로 내를 만든다는 걸 알았지만 처음에는 이 문화가 너무 달랐고 사실이 아닌 걸 미리 말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저희는 사실을 확인하고 약을 줘야 되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생명과 직결돼요. 그래서 성격이 약간 빠를 수도 있고 직설적일 수도 있고 빨리빨리 문화가 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희 신랑이 제일 고생했을 거예요. 저 이런 성격 때문에. 근데 지금은 병원 그만두고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이게 느슨해졌어요. 빨리빨리 재촉을 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제가 야간 가기 전에 모든 일이 마무리돼야 돼요. 숙제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피곤하잖아. 삶이 여유가 없다는 거죠.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에 바뀐 건 뉴스킨의 금전적인 일 혜택보다는 나의 삶의 질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좀 여유로워졌고 그리고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도 생겼고 이 모든 간호사 중에 몇 명 안 남아있고 다 그만뒀어요. 그리고 보니까 살림하고 있고 또 한 2분만 지금 필드에서 뛰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만둘 생각 안 합니다. 평생 다닐 생각해요. 그냥 팔자르니 하고 다녀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만둘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 안 그만두면 신랑이 먼저 그만둬요.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살면서 우리 친구 같은 대출이 있잖아요. 친구 같은 대출이. 아시죠? 친구 같은 대출을 끼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은 벌지 않으면 가정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못 그만둡니다. 먼저 그만둔 사람이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지금 이제 연말이고 새해가 오잖아요. 새해 습관 만들기 이렇게 딱 적혀있더라고요. 아침에 물 한 컵 마시기, 그리고 탄수화물 딱 절반만 먹기, 그리고 각설탕 최대 28개 가당 음료 줄이기. 저희 팀은 밀레니얼 사장님들이 많아가지고 사이다 콜라 보면 눈에 레이저가 나와요. 아니 제품을 보면 레이저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음료를 보면 레이저가 나오더라고요. 완전 제가 컨트롤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번에 15개, 이거 5개씩 3세트로 뭐 걸어다니기, 운동하는 거 이렇게 생활 속의 운동이에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몸을 쭉쭉 늘려주기, 요가 같은 거, 스트레칭.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 해주는 거는 몸을 순환을 도와주고 엄청나게 좋대요. 효과가 낮에 하는 것보다. 아침에 구부리고 잘 수도 있고 대사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을 때 눈 뜨자마자 하는 스트레칭은 정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지개를 펴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 잠자리에 절대 안 보기. 이게 지금 새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이 6가지 중에 본인이 다 하고 있는 사람. 사실 스마트폰이 좀 잘 안 되잖아요. 저희는 이거 거의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헬스방 돌리다 보면 좀 이런 걸 하도록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가가 좋은 거예요. 스트레칭 하는 게 독소를 나오게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최고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요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저희가 같이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 새해 제가 한 살 나이를 먹었지만 노화가 된다는 말이죠. 결론은 저희가 지금 숨을 쉬다가도 지금 노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노화라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물의 신체 기능이 퇴화되는 현상입니다.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걸 노화라고 합니다. 기능이. 그래서 세포의 노화는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노화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감소하고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며 질병에 걸리는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내가 만약에 스트레스에 대처 능력 못하고 폭발하고, 그리고
맨날 항상성을 유지 못하고 감기 걸리고 어제는 이랬다 오늘 이랬다 그리고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다. 움직이기 싫어하고 운동할 때 뭐 숨이 너무 차고 그럼 제가 지금 노화가 가속도가 붙은 거예요 사장님들. 본인의 노화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이게 노화예요. 할머니가 노화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노화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노화를 바꿀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조건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똑같은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반응은 그 조건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 조건을 바꿔주는 게 에이지락이 아닐까요? 이 조건을 바꿔주는 게 건강관리가 아닐까요? 이 조건을 바꿔줘야 되는 게 파마덱스의 힘이고요. 파마덱스와 라이프스타일의 결합으로 이 반응이 나타나는데 만약 이 반응에 그냥 바꾸지 않으면 적응해버리고요. 바꾸면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이 조건을 바꿔줘서 이걸 적응해버리고 만약 바꿔주지 않고 적응해버리면 독소를 그대로 적응해버리면 염증이 되잖아요. 그 염증이 암이 되든 질병이 되잖아요. 근데 그 조건을 바꾼다. 염증이 생기고 독소를 배출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한다. 물을 많이 마신다. 내 조건을 바꿔주면 결국은 그 반응은 바꾼 조건으로 회복 단계로 가는 거예요.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자극적인 게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에 있어서 이 조건을 바꾸는 거는 의도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조건을 바꿔주지 않아요. 애들의 건강은 누가 바꾼다 조건은? 엄마가 바꾸죠. 부모님이 바꾸죠. 근데 부모님이 보지 않을 때 이 조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두 가지 다를 보지 않으면 애기는 엉망으로 되잖아요. 건강관리가. 그래서 내가 보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볼 때라도 조건을 바꾸는 게 기본 부모의 그죠 사랑이겠죠. 그리고 이 조건을 바꿀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영양이 너무 과잉됐어요. 지금 가공식품 너무 많잖아요. 학교 앞에 파는 게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애 3명을 키우다 보니까 패스트푸드 이런 거 전부 다 많고 최대 수은 농도가 미국의 3배예요. 그리고 비만은 맨날 우리 피곤하다는 말 입에 달고 살잖아요. 살이 찐 거예요. 비만이에요. 밖으로 보이는 비만 말고요. 독소가 많은 것도 비만이에요. 사장님들. 지방이 많은 것도 비만이고 그리고 심하면 세포 기능까지 져야 돼요. 살이 찐다는 거는 결국은 세포도 노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나쁜 거 있잖아요. 식품 첨가물이 원래는 4kg를 1년에 먹어야 되는 게 기본 섭취량인데 권장량인데 1년에 많이 안 먹으면 좋지만 지금은 25kg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걸 엄청 먹는다요. 좋은 것도 먹겠지만 나쁜 걸 엄청 먹으니까 좋은 게 표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저희가 먹는 새끼 밥,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언제든지 먹어야 돼요. 우리가 밥이잖아요. 밥을 안 먹고 다이어트를 한다? 일시적인 거예요. 지속하지 않는 다이어트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일시적인 거는 뭘 뺐는데 채우는 걸 100% 지방으로 채웁니다. 내가 간단하게 살을 빼겠다. 그거는 지방, 근육, 수분 다 빼는데 채우는 걸 100% 지방으로 채웁니다. 그 자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다이어트 하는 걸 모르게 다이어트 하는 게 내 몸한테는 이기는 방법이에요. 내 몸한테 신호를 조금이라도 준다. 갑자기 음식을 줄였다. 나는 지금부터 다이어트 하는 거니까 내가 미리 스트레스를 주고 온몸에 긴장을 주는 거는 이미 다이어트 실패예요. 다이어트를 감지를 못하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많이 넣어가지고 칼로리만 조금 줄이고 많이 넣어주는 게 그게 서서히 빠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3대 영양소를 태우는 게 미량 영양소예요. 비타민, 미네랄, 효소, 물 같은 거. 그래서 물이 중요한 거예요, 사장님들. 그리고 이 균형이 맞출 때 타는 거하고 태우는 영양소가 밸런스가 맞아야 결국은 우리가 근데 비타민, 미네랄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원이 없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나이 들어서 노화가 일어나서 생명이 다할 때 힘이 없잖아요. 입맛이 없잖아요. 그 입맛이 너무 좋다는 걸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야 돼요. 입맛이 없으면 결국 나중에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실 때 입맛이 있던가요? 결국은 입맛이 없어요. 못 먹어요. 돌아가셔요. 입맛을 너무 이렇게 나는 너무 입맛이 살아 숨쉬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데 그걸 갖다가 약간 종류를 조금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입맛이 없다는 게 위험. 병원에 있는데 환자들이 있잖아요. 조금만 먹을 수 있으면 항생제라든지 여러 가지 항암제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인데 그걸 못 먹어서 사망하는 거예요. 이 약 때문에 사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약도 물론 독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본인의 면역이 못 맞춰주기 때문에 이 약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은 무조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나쁜 걸 먹으면 독이 많이 몸에 쌓이니까 이 해독기관이 저희가 간이나 장만 해독기관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위장간, 해독. 근데 해독은 혈관, 대장, 간, 심장, 호흡, 림프, 쓰레기
제품에서 제일 손꼽아주는 제품이 뭐예요? 아스케어드예요. 아스케어드가 제일 좋은 장기가 어디예요? 간은 여러 가지가 다른 장기들도 해독을 할 수 있어요. 폐를 집중적으로 해독할 수 있는 건 아스케어드예요. 물론 간도 할 수 있고 아스케어드 제품의 리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잖아요. 교환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이산화탄소가 나가지 못하고 몸에 닿으면 독소가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정화하는 기능이 미토콘드리아거든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이걸 정화 기능을 하는데 결국은 나이가 들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 기능을 올려주는 게 폐예요. 폐는 30세부터 1년에 1%씩 줄어들어요. 무조건. 노화의 지표는 장기 중에 제일 큰 장기가 폐입니다. 노화는 간이 아니고요. 장이 아니고 폐가 노화의 지표입니다. 내가 30세부터 60세만 되면 30% 폐활량이 떨어지는 겁니다. 80세 되면 50%가 떨어지는 게 그래서 숨을 쌕쌕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스케드가 제일 먼저 나온 이유예요. 노화잖아. 예전에는 뭐 오래 살고 이런 거 먼저 생각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그때는 노화에 대한 거 그냥 늙으면 힘이 없고 하니까 에너지를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폐활량 올려주고 아스케드가 먼저 나온 기전이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신장이라든지 이것도 해독기관이에요. 해독. 그리고 간하고 대장 이거는 마찬가지로. 그리고 모든 독의 근원지가 어디일까요? 독이 퍼지는 근원지가 혈관이거든요. 혈관만 정리되면 내 몸에 해독은 정말 되기 쉬워요. 근데 장기를 해독을 다 했어. 신장하고 간하고 대장한테 혈관이 해독이 안 됐다. 만약에 되겠어요? 혈관 해독이 제일 먼저예요. 무조건. 혈관을 바꾸면 혈관으로 이송되는 모든 영양소가 그 장기로 가가지고 해독에 도와줘요.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죠. 솔루션이니까. 그래서 일단 혈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찌끄레기가 모이는 림프 쪽으로도 일단 저희가 항상 하는 갈바닉이라든지 물을 많이 먹는다든지 땀을 배출해서 여러 가지 드레인을 시키는 거예요. 배액을 시키는 거죠. 해독 기간을 알아야 됩니다. 사장님. 노폐물을 제거할 줄 알아야 좋은 게 효과를 봅니다. 좋은 거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제품만 좋지 않아요. 다른 회사 제품들도 좋은 거 있긴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좋냐고 보면 내 몸에 적절한 컨설팅과 적절한 습관을 바꿔왔을 때 뭔가를 응용했을 때 효과가 뛰어난 거예요. 제품은 뛰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아스케어도 먹고 좋다고 어떤 사람은 모르겠더라 하거든요.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컨설팅을 다시 해줘야 돼요. 제가 왜 아스케어드부터 이야기하냐면 홍삼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스케어드의 홍삼이 뛰어나잖아요. 저희가. 근데 지금 홍삼이 나온 거예요. 근데 가격을 대비해보니까 아스케어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저는 이 홍삼 본사 교육을 받자마자 저희가 아스케어드가 15%하면 많이 저렴하잖아요. 근데 이건 142,000원이야. 물론 정기구매를 걸렸을 때 조금 풀리겠지만 그에 비하면 에이지락이 들어갔어. 그럼 홍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내비실이 먹었다는 동청아초부터가 석류부터 호르몬부터 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수면의 질, 호르몬의 영양, 석류하고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데 홍삼이 진짜 좋은데 홍삼 한 개만으로도 이렇게 시장이 큰데 아스케어드는 진짜 몰라서 못 먹는 거예요. 에이지락을 몰라서 비즈니스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스케어드를 몰라서 홍삼을 먹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저한테는 아스케어드가 좋더라고요. 보니까 가격 면에서도. 그리고 젊어서 홍삼을 먹고 바로 젊어지지나 에이지락이 되지는 않아요. 에이지락 면역력이 올라가고 항산화 능력이 뛰어나지만 에이지락은 되지 않아요. 근데 아스케어드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케팅으로도 저희가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될 좀 약간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해요. 저희는 병원이 이렇거든요. 지금 병원에 지금 중환자실이에요, 사장님들. 이런 나쁜 음식, 독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는 바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사장님들. 정말 무서운 거는 인간은 독에 민감하지 않아요. 차라리 동물병원을 하는 저희 형부가 이게 개라든지 이런 동물들은 조그만 독하거나 화학적인 거 들어가거나 이러면 털이 다 뽑히거나 벌겋게 되거나 피부가 막 뒤비지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피부 질환. 하단에 저희 동물병원 하는 우리 형부가 20년 넘게 지금 수의사 운전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가보니까 샴푸, 치약 엄청 비싸요. 그 우리 바디바를 달라는 거예요. 바디바를. 근데 저희가 이걸 해주니까 우리 거는 괜찮잖아요. 피부가. 근데 진짜 그런 걸 보다가 저는 병원에서 이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걸 먹을 때는 이 모습을 상상을 아무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수계 사업은 어떤가요? 우리가 지금 이 행동하면서 성공을 꿈꾸잖아요. 성공을 그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먹는 걸 미리 그려야 돼. 내가 이거 먹고 건강해진다.
내가 먹고 좋아지는 거, 내 기능이 올라가는 거. 근데 우리는 나쁜 거 기억 안 해요. 좋은 거 생각하려고는 하지. 나쁜 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먹는 게 곧 내 몸이에요. 내가 먹는 게 다만 내 몸이에요. 왜냐하면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먹은 건 거짓말 하지 않아요. 몸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장치가. 내만 까먹었을 뿐이지. 몸은 기억한다. 몸이 말을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 어쩔 수 없이 먹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의도적으로 10개 먹을 걸 9개 먹으면 내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 환자들이 병원 오기 전에 자기가 이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꽂고 있을 거라 상상 아무도 안 했어요. 근데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건강은 이제 숨 쉴 때마다 사업 생각해야 되지만 숨 쉴 때마다 건강 관리해야 되는 거 똑같은 동급으로 봐요. 저는 제가 있어야 사업도 있고 제가 있어야 가족도 있는 거예요. 제가 있어야 뒤에도 남들한테 전달할 수 있어서 저는 제가 병원 이거 막 찾다가 저희 병원 것도 있더라고요. 못 넣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른 병원을 넣었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서 저희가 진짜 소중한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효도는 내 건강 지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돈 주는 것보다 돈 한 번 주고 병원 입원해 가 있으면 좋아할까요? 그죠? 그래서 이 약이 주는 의미도 저희가 항상 말하지만 약은 식품이 아닙니다, 사장님. 물질입니다. 화학물질 같은 약은 우리가 몸의 기능이나 구조에 영향을 주는데 손상된 세포들은 두 번 다시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 약을 함부로 많이 먹어요. 지금 독감으로 부작용 봤죠? 네. 근데 바빠서 부작용 설명 못했대. 바빠서 설명할 시간이 없었대요. 자기가 진료 보면서 바빠서 아들이 죽는 거 못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랬거나 자기 자식이 그랬으면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사장님들? 바빠서 설명할 시간이 없대. 너무 많은 환자가 몰려와가지고. 근데 부모님한테 인지만 시켜줬어도 부모님은 며칠 동안이니까 잘 observation 관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어차피 감기약이니까 먹고 그냥 쉬면 된다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한 거예요. 어디서 그 아파트 난간에 뛰어내릴 거라 생각을 했겠어요. 이런 부작용이 많단 말이에요. 약에는. 특히 신약에는. 신약 하나를 요런 작은 게 위력을 사장님들 어마무시합니다. 잘못 먹으면 사망합니다, 사장님들. 근데 우리 어떤 감기약 이렇게 열알 먹잖아요, 이렇게. 근데 밤안에서 도랄만 먹어도 목구멍에 걸린다거든요. 고기 너무 이뻐 먹더니만. 진짜 그런 분들이 제일 답답한 거 있잖아요. 생각이 목구멍을 막아요. 생각이 이거 가기 전에 이미 안 넘어가는 거예요. 가기 전에 자기 생각이 이게 막아난 거예요. 일단 정말 무서운 건데 이 약은 있잖아요. 흡수 안 되고 남아 도는 게 인체에 해를 미칩니다. 퍼세시 화장실에 신약들이 많이 나온 이유예요. 그게 흡수가 잘 안 돼요, 사장님. 화학적인 거잖아. 그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잖아. 우리 몸은 자연적인 건 무조건 간에서 해독합니다. 자연에서 나는 거는 자연에 나서 독성이 있을지언정 해독은 다 해요. 근데 인공적이고 화학적이고 인간이 만드는 거 있잖아요. 뭔가 제조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한돼요. 그래서 간이 피곤한 거예요. 매일매일 피곤한 거예요. 한국인의 사망 원인 1, 2, 3위가 1위는 지금도 무엇보다도 암이에요. 근데 저희가 2015년, 17년 이런 사망 순위 안 나옵니다, 사장님. 한 3년 전거 나옵니다, 사장님. 2, 3년 전거. 통계는 빨리 안 나와요. 그리고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특히 지금 겨울철에 심뇌혈관 질환 엄청 많아요. 지금도 병원에 가시는 분 엄청 많아요, 주위에서. 사장님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아직 어려서 주위에 아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이를 먹는다는 거는 주위에 아픈 사람이 많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진짜 슬픈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른이 되어야 된답니다. 이거 대범해야 돼요. 진짜. 저희는 병원에서 많이 봤지만 덜 킁해요. 뭐 이 연락 오는 것도 간이 떨어질 경우가 많아요. 뭔가 좀 안 좋은 일로 연락 올 때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관리는 내 건강을 위해서 주위 사람한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그런 소식 듣는 것도 우리한테는 힘 빠지고 그리고 에너지가 빠지는 일이니까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뇌혈관 질환이 지금 사망 1위니까 요거는 요거하고 조금 다르지만 요거 한번 영상 보고 제가 다음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로비버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하니까 아직 오픈을 많이 안 해놨더라고요. 본사 자료도 그렇고. 그리고 보니까 제가 환경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찾아보니까 우리 저번에 한번 봤는데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지구가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로비브가 나온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스케는 지금 그로비브를 인수했다잖아요. 처음에 파마넥스를 인수합병했고 라이포젠사를 인수합병했고 지금 그로비브를 인수합병했거든요. 그러면 뉴스킨이 지금 완전 달라지고 나오는 속도가 바뀐다더라고요. 그로비브는 어차피 제가 실내 수직 작물이잖아요. 어차피 막 1년에 우리가 지금 2모작, 3모작 하는 게 지금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원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로비브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보니까 1년에 90모작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이 영상은 이게 저희가 씨 뿌려가지고 바로바로 나오는 영상이더라고요. 이거 한번 잠깐 보고 이게 말하는 시고 밑에서 보면 물 주고 이게 쭉 올라가면서 바뀌거든요. 밑에 또 씨를 그리고 말하고 올라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밑에는 지금 이 밑에 시작 뿌리기도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위로 올라가지. 지금부터 이렇게 단계별로. 네.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원료 수급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없겠구나. 저희가 품절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희가 제품이 왜냐면 여러 가지 식세서 공정에 맞춰서 제품이 유한 성분이 일정해야 되고 이 과정에 딱 적합한 과정에 통과해야 제품으로 만드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항상 제품의 수급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회사들을 중간에 인수해버렸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이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경쟁력 부분에서도 파마넥스 팀에서 파마넥스가 월등할 것 같아요. 저희가 에이지락도 처음에 인수하기 전에는 저희가 돈을 줬잖아요. 파트너십으로 주다가 우리 인수하고 나서 이 가격이 이 정도 내려갈 수 있었던 거는 저희가 이렇게 인수했기 때문에 저희 회사 거니까. 그로비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어딘가에 북반구에 남반구에 뭔가 원료 수급이 안 되면 결국은 이게 막 이런 회사 인수하지 않으면 결국은 중간에 리베이트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이 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수급이 잘 되고 그리고 가격 면에서도 저희한테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이 있는데 다운이 안 돼가지고 이것만 받았는데 보니까 막 자세히 보니까 물 주면서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말하는 과정이 다 틀리고 마지막에 되고 이게 90모작까지 된다는 정도면 많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1년에 지금 2모작, 3모작, 인생도 2모작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빨리 수확이 가능하다는 말은 제품이 이제부터는 파마넥스는 못 따라올 것 같아요. 이 수급량도 다른 회사는 또 식세스 공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 정도로 고민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런 공정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면역 부분에서 홍삼을 밑에 했는데 홍삼 부분에서 식세스 공정, 이 홍삼 거거든요. 홍삼. 근데 저희가 홍삼 전 세계 팔면서 이 어약 공정 같은 식세스 공정을 거쳐서 만든 홍삼은 유일하게 파마넥스밖에 없답니다. 홍삼은 건강기능식품 많이 나오는데 공정이 6단계 거치는 홍삼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어약 공정인데 홍삼은 건강보조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거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홍삼에 대해서 원료 선정하고 수급하고 규격화 이게 뭐냐면 진세노사이드 요 진세노사이드가 많거든요. 몇 가지 있는데 요 중에서 요 3가지가 제가 메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표준화하고 안정성하고 기능 입증까지 사실은 이 6단계를 거쳤고 파마넥스는 공법이 너무 많아서 이건 아카데미나 LOI나 과정에서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여러 가지 공법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요. 이 공법은 돈을 들여서 이 공법 한 개를 만드는데 엄청난 비용과 기간과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제품의 흡수율을 효과를 꼭 높이기 위해서요. 어떤 제품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으면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품의 효과는 뛰어난데 내 몸에 흡수가 안 돼. 그거 다 2가지가 다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 특허 공법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 공법은 제가 넘어갈 거고, 그리고 이렇게 안정성 테스트 검사하는 거 GCMS 분간계 이거 기체 색청 분석 분간계라고 이게 여러 가지 독극물이라든지 중금속 농약 여러 가지 들어갔다가 다 탐지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530억 분의 1분자까지도 다 잡아낸대요. 그래서 사실은 엄마가 차려준 밥상보다 더 안전하잖아요. 우리가 먹는 하나도.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 농약 양 안 와요? 바빠가지고 대충 씻어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미세먼지가 지금 다 묻어있는 이 야채, 저희는 고기랑 야채랑 먹어야 소화가 된다지만 결국은 미세먼지, 중금속 농약 다 같이 먹고 있잖아요. 그거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런 분간계, 이런 GCMS 기계를 통해서 안정성 테스트를 했고, 티그린처럼 이렇게 뛰어난 제품이 있기 때문에 에이즈락 제품이 나왔다는 거. 저는 누수계 사업을 했던 이유가 티그린 때문에 했거든요. 티그린과 그리고 제가 어깨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어깨가 많이 안 좋았는데 모든 그 침을 많이 맞아봤어요. 근데 침에서도 효과는 제한적이 맞을 때 안 아프고 안 맞으면 또 아픈 거예요. 같은 일을 반복하면 또 아픈데 갈바닉을 통해서 3개월 만에 완치됐어요. 10년 동안 아팠던 어깨가. 그래서 저는 갈바닉과 티그린을 통해서 사업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티그린은 제가 암병동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암 환자들은 아직까지도 완치가 없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약간 임상으로 씁니다. 아직까지 입증 안 됐는데 실험 대상으로 암 환자들한테 비용을 안 주고 실험 이렇게 조금 약간 여러 가지 임상을 거쳤는데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환자들한테 모든 이런 거 병원에서 지원하는 걸 많이 봤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라면 티그린을 먹으면서 그런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암세포를 포장해가지고 사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이 건강기능식품이든 의약이든 같이 병행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제가 아는 암 환자들한테 무조건 권해요. 근데 선택은 본인의 뜻이더라고요. 안 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요. 드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대장암 이런 암 3기 4기라도 티그린 먹고 아직까지 살고 계신 분 있어요. 나이가 많은데 암 전이 속도가 느린 분 계속 살아요. 그러니까 세포도 늙었다는 거, 암세포도 늙어가 빨리 전이를 못해요. 그런 분들한테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활발해지면 이거 아무리 티그린 효과 있더라도 그걸 잡는 속도를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라는 게 좀 좋고요. 얼사치방전에 등재된 것 자체가 저한테는 간호사로서 비전이었고요. 그리고 라이프제인사를 인수했던 거. 누수기만 있었으면 제가 이 사업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 파마닉스를 인수했고 첫 번째 파마닉스를 인수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고 두 번째 라이프제인 국영을 갖다가 민영화시켜서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 이걸 갖다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 있을 수 없다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인데 관심도 없었는데 안티에이징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이 회사가 우리 거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더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도 했고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나온 아스케어드입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아스케어드를 접했거든요. 병원 다닐 때. 저는 낮에 리뉴를 먹고 잤고요. 밤에 리차지를 먹고 이랬습니다. 이래 먹다가 나중에 또 오프 때는 또 이걸 반대로 먹어요. 나중에 밤에 먹었다 낮에 먹었다 뭐 어떻게 먹고 있는지는 모르겠는 거야 내가. 그래도 이 사람 느낌 있잖아요. 뭐 먹으니까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느낌. 그렇게 해서 제가 1년을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스케어드를 제일 사랑하는 제품 중에 티그린과 아스케어는 절대 빼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품이 제일 좋은 걸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아스케어드의 홍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홍삼이 나온 이유가 지금 미세먼지, 독감 우리나라에서 또 시장성도 크니까 이게 저희 사업자들한테 도움도 되고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한테 에이즈락을 전달하기 이전에 다리 같은 역할을 홍삼이 해줄 것 같아요. 홍삼을 해가지고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요. 본인이 모르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인이 모르는 건 이상한 거라. 그래서 알고 있는 홍삼하고 좀 친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입문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파마닉스하고 누수계 사업자 지적 수준이 좀 높아요. 많이 배우다 보니까 교육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중간에 과정을 홍삼으로 좀 이렇게 회사에서 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의 1위 46%가 홍삼이라잖아요. 저희 제품 이름 안 와도 이 시장이 지금 사실 그 명절 이전에 1월 14일 오픈하잖아요. 그때 사장님들도 많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이거 아니더라도 건강보조식품 홍삼은 부모님들 다 아는 거예요. 그 비타민이나 이런 거는 뭐 다 적고 좋다지만 홍삼은 좀 다르니까 조금 내가 인지해가지고 좀 많이 알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끝까지 홍삼만 고집하는 대한민국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홍삼 말고 절대 딴 거 안 먹는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이게 식약청이 다 효과 있다고
받은 거예요. 홍삼에 대한 식약청은 조금 약간 루즈한 것 같아요. 다 좋다 홍삼은. 우리 거는 전부 다 조금 까칠하게 나오잖아요. 까다롭게. 까다로우니까 다행히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해 준 건 고마운데 홍삼에 대한 건 엄청 점수가 높아요. 다 좋게 나와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홍삼이 나니까. 그래서 면역력에도 좋고 피부 회복도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갱년기, 뼈, 눈, 항산화, 암 다 좋더라고요. 이거 말고 자료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 홍삼이 피크를 치는 이유가 3월달 되면 미세먼지 중국에서 날라온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감기라든지 이게 공기라든지 이것 때문에 심한데 폐암에 지금 이거 발생률 봤죠? 사망률 추이. 폐가 진짜 민감해요. 이게 지금. 그리고 또 나이 들면 폐 기능이 완전 완전 차별을 둔다니까. 그게 아스케어드고 홍삼이에요. 홍삼 먹으면 숨이 안 차니까 기력도 생기고 지구력도 생기고 운동도 하고 싶고 막 이렇게 힘이 불끈불끈 솟고 이게 뭐냐면 운동하니까 관절 좋아지고 운동하니까 살이 빠지고 운동하니까 면역력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폐활량을 높여주는 게 홍삼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특정 장내 미생물을 가진 사람만 진세노사이드 흡수를 한다 했잖아요. 결국은 이 흡수가 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홍삼과 유산균을 같이 먹어야 된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홍삼과 유산균을 같이 먹어야 이런 특정한 부위만 흡수하지 않고 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괜찮을 수도 있지만 내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게 흡수 안 되는 분들이 많으면 이걸 변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 더 좋은 거 먹었는데 다 흡수되지 않으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사장님. 칼슘도 흡수 다 안 돼요, 사장님. 병원에 누워있는 노인이 칼슘 아무리 준다고 계속 팔다리가 말라가잖아요. 이거 골아간다 해야 어른들이 다 빠지거든. 힘도 없고. 근데 칼슘 매일 줘. 공급 계속 줘. 근데 본인이 필요한 걸 인지 안 하면 칼슘 소변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사장님. 움직여주지 않으면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변으로 다 배출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체내 이용률을 증가시킨 물론 특허를 받은 바로 홍삼인데 몇 프로, 30 몇 프로 말고는 그거에 흡수를 한계가 있으니까 유산균하고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 이거 제가 저번에 강의할 때 지금 장내 미생물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잖아요. 그 제가 보니까 저희가 이거 나올 거잖아요, 내년에. 이게 그냥 이렇게 강의 준비하다 보니까 홍삼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이게 유산균. 특정한 그 사람만 흡수하는 게 아니고 다 흡수할 수 있도록 진세노사이드 다 흡수할 수. 우리 한 팩에 9ml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9ml. 근데 저번에 우리 리더사님 이야기 들었잖아요. 갱년기 여성은 3배 정도 먹어야 된다고. 그리고 애기들 거는 3ml 들어가 있거든요. 3ml 가까이 2.3ml인가? 아니 3ml 들어가 있는데 원래 법상에 애기 홍삼 2.3ml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에 나온 모든 다사건은 0.03ml 들어가 있어요. 진세노사이. 우리 게 3ml. 원래는 규정이 2.3ml 들어가야 된대요. 그 우리 거는 지금 9ml 들어가 있거든요. 어른 거는. 그래서 보니까 기존과 너무 작은데 설탕 덩어리에가 0.03을 넣은 거예요. 국물만 튀긴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이빨 다 썩게 하고요. 기운 불끈불끈하게 하는 것처럼 설탕을 주니까 기운이 나겠죠, 그죠? 그런 느낌으로 지금 나온대. 그리고 홍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저희 회사가 장내 미생물에 집중하지 않나. 물론 전 세계 트렌드가 장을 관리하면 몸을 관리하는 거와 똑같으니까. 마지막입니다, 사장님들. 제가 잠깐만요. 생활 습관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자면 영양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영양은 밥상이에요, 사장님. 우리가 먹는 밥상. 그리고 운동. 사실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에 대해서 에이지락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이 다루고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를 우리가 수를 늘리거나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운동입니다. 운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매일 하나요? 안 하니까 운동의 효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 에이지락 아스케어들을 먹잖아요. 그래서 운동. 그 다음에 영양을 배송시키는 게 뭐냐? 물이잖아요. 영양만으로 절대 세포로 갈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가져갈 수 없어요. 혈관 안에 99% 물이거든요. 영양은 1%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햇빛은 뭐냐면 어차피 저희가 사람은 그냥 햇빛을 받아봐야 되니까 비타민 D도 물론 여기 있지만 여러 가지 호르몬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여러 가지 햇빛이 있어야 되고 절제는 뭐냐면 내가 컨트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양이 중요한데 이만큼 먹어버리면 조절이 안 되면 그 영양은 과한 건 그 영양이 아니고 독이에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과하면 독이라는 거. 그리고 공기는 뭐냐면 지금은 공기가 안전한 데가 없어요.
시골에도 미세먼지가 다 가고요. 모든 야채에도 미세먼지가 다 가요. 그리고 이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대담하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의 면역을 높이는 게 더 빨라요. 시골보다. 지금 어디 가도 이게 물론 호주라든지 청정지역하고 좀 다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죠. 비슷하다는 거. 그리고 쉬는 거예요. 휴식이라는 게 잠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진짜 온전히 쉬는 거. 카톡하는 거 휴식이 아니에요. 이게 카톡해도 잔잔한 에너지가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에너지가 나가는 거는 독소가 해결이 안 돼요. 힐링이 안 되고 그냥 해독이 안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스트레스 양도 줄여야 돼. 그게 진짜 쉬는 거라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어야 되고 신뢰하고 내가 한 개 먹는데 건강하고 운동하니까 건강해진다. 물 먹으니까 이건 내 몸 좋다. 내가 믿는 거예요. 부정이 많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면 뭐하겠노? 뭐 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결국은 그게 내 몸을 만들더라고. 이게 저는 영양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요것만 생각하는 게 파마넥스인 줄 알았어요. 결국은 파마넥스도 이 모든 게 같이 어우러져야 파마넥스 밥상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만 있으면 절대 안 되고 정리할게요.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항상 새기고 듣는 이야기인데 평범한 사람들의 비애입니다. 돈을 벌려고 건강을 포기하고 건강을 찾기 위해서 벌어놓은 그 돈을 다 쓰고 죽는 겁니다. 돈을 벌려고 건강을 포기합니다. 지금 사실 저희 부모님이 그랬듯이 우리 다 그런 것 같아요. 돈을 벌려고 건강을 관리할 시간이 없어요. 운동할 시간이 없고 그거 다 알아. 운동하면 건강하지. 내가 손수 먹으면 괜찮고 깨끗이 씻고 먹으면 괜찮지. 근데 결국은 그 건강을 찾기 위해서 벌어놓은 그 돈 다 쓴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제가 병원에 오래 있으면서 철이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7명의 가족이 살고 있고요. 누수기으로 먹고 살고 있고 제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당이나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밖에 안 봐요. 그리고 내가 못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강의해도 될 것 같아요. 말귀는 못 알아듣지만 강의는 그런 밥상을 어머니 밥상을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파마드 제품을 이렇게 많이 갖다 놔도 돈이 많이 들까봐 많이 못 먹어요. 먹어도 된다 해도 있잖아요. 조금 먹어요. 조금 불안해가지고. 그리고 일단 저는 어머니한테 병원 가는 게 돈 더 많이 든다고. 어머니 병원 가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머니가 내 얼굴을 못 본다, 아들 얼굴을 못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아들 얼굴 못 보면서 병원에 돈 다 줄 거다. 결국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벌어놓은 돈도 많이 없어지지만 부모님들 그 돈 다 쓰고 자식들 마음까지 다 쓰게 해버리면 나머지 살아갈 에너지를 주지 않아요. 자식들한테 부모님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부모님한테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 돈 관리하는 게 나아요. 돈 버는 게 아니고 지금 버는 게 돈 쓰는 겁니다. 오히려 결국은 건강 관리를 하게 하시고 병원 가면 사장님들 누워있는 분 진짜 많아요. 저 여기 지금 걸어다니죠. 병원에서는 다 누워있는데 혼자 걸어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그 물 떠다주고 뭐 갖다주고 뭐 이렇게 해줘요. 뭐 야복이 있거든요. 방에 보면 자기는 이 걷는 것만으로 행복하대. 근데 다 죽어가는 옆에서 자기 가잖아요. 같이 죽어요. 진짜 환경이 무섭다는 거예요. 옆에서 다 걸어가면 나 빨리 오고 싶어 하는데 옆에서 다 죽어가면 진짜 좀 살고자 하는 사람은 병실 바꿔서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환경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부모님한테 건강을 해줄 수 있는 우리가 있고요. 이런 일이 사업적으로 성장 안 하더라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파마넥스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파마넥스를 만나서 다행이에요. 몰랐으면 평생 걱정했습니다. 물론 파마넥스만으로 100% 해결은 안 되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고 어느 사업자가 강의에 부모님 산소에 유수습에 갖다 놨다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게 지금 우리가 한 발 더 뛰어서 파마넥스 전달해 줄 수 있는 자식이 되었으면 좋겠고 몇 명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무난 병명 4명이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간 내어서 연말에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시간 내어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파마넥스 전하는 멋진 사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